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제목이 54번째더라고요. 54번째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54번째. 거기에서 주제가 21번째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이에요.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 그래갖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15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 지도까지 준비해놨어요. 지난번에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스페인의 세력이 얼마나 세냐 하면 지도를 붙여가지고 이 수요일 강의를 좀 하긴 했는데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죠. 사실은 이 수요일날 주제가 우리 교회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뭐냐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내용만 주제로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54번째 그러니까 54번째 됐다는 거는 54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1년이 52주인데 1년이 넘었다는 소리거든. 원래가 주제가 16개만 정해놨고 시작했거든요. 16개. 지금 주제가 21번째 갔는데 한 4개가 더 남았는데 또 나무 가다가 주제가 더 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제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 여기 지금 15번째나 지금 여기 할애가 되거든요. 이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할 때 들어올 때 요때는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중에서 사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주제를 잡은 거예요. 이 주제. 21번째 있는 주제.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와 사회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사회이해 부족이 교회라고 하는 이 들어있는 교회 소속에 있는 사람조차 교회란 말이 언제부터 썼을까? 사회란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반 사람들 앞에 부각됐을까? 요걸 이제 설명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사회가 답이 없는 것이 사회고 교회는 답이 있다. 이건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답이 있고 사회는 답이 없고 일반 사람들은 어떤 교회 외에 밖에서는 답이 없는데 답 없는 처럼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답을 제시해야 된다 하고 이제 쭉 이야기해 오다가 교회의 사회의 부족에서 사회 이야기하면서 사회가 사실은 답이 있었다.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게 답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마치 또 답인지도 모르고 사회는 가지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회의 오류라 그러면 교회는 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회가 답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답을 제시해야 되는 실질적인 주체인지도 모르고 사회 속으로 그냥 말려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교회 모습이 있었다. 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답이 뭐냐.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근본적인 답이 뭐냐. 이게 공산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온 시기가 18세기라고 하는 1700
50년대 1765년이 보니까 전기기관차를 개량해가지고 만들어낸 영국의 어떤 거에 표상이죠. 뭐 산업혁명의 표상. 전기기관차를 만들었다. 1765년이니까 18세기잖아요. 그 18세기에 사회격변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어마어마한 격변기가 생겼는데, 이 격변기에 대항한 어떻게 하면은 저 격변기를, 저 문화를, 산업혁명의 문화를 순탄하고 온전하게, 그럼 무난하게 이끌어 가느냐, 인류 전체가 가느냐 하는 데에 제시된 언어가 이 공산이란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산이란 언어가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막 정치 이론하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공산주의란 말이 나오고, 사회주의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주의, 뭐 공산정치, 독재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 주의란 말이 쫙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주의라는 말은, 주의란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은 안 해보고 그냥 갖다 붙이고 이게 정답이다. 딱 그러려면은 하나의 논리로 그게 인정이 되는데, 단순하게 주장이라는 거예요. 주의라는 것은 실제로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 안 해보는 가운데서 공산주의로 나가는 이 공산주의로 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과격하게 막 폭력이 막 여기 들어간 억지로라도 정권을 가지고 억지라도 이것이 공산이라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경향이, 그것에 반해서 안 된다, 아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떤 보장제도라든지,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면 여기 복지가 사실 여기서 나옵니다. 복지. 우리가 아는 복지라 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 요때 나오는 거예요. 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산이라는 이 사상이 막 나오면서 이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소속해 있는 이 국민들에 대한 이 복지 관계를 어떤 제도로 어떻게 지향할 거냐. 여기 이제 타겟으로 나오는 거예요. 타겟으로. 복지 관계가. 복지란 말이 아직도 유용하지 않았는데, 많이 일반화되었는데, 나중에 가면 이 복지란 말을 어디서,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이 복지 제도를 사용하냐면,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섬나라 여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여기서 한참, 요 주변에서 막 여기 유럽이거든. 이 공산이라는 걸 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지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여기 혁명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완전히 세상이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공산 때문에. 공산주의로 바뀌고 공산정치로 바뀌고, 그래갖고 폭력을 하고 막 이래 교회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 세력하고 싸움이 막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어느 국민들이 볼 때 어디다가 표를 찍을 거냐, 기존에 내려오던 교회 정치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왕권이 허락되던 그걸 바라볼 거냐, 아니면 공산이라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혁명이라 하는 걸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농민들이, 안 그러면 백성들이 지지하는 그 정권 자체를 인정할 거냐 하는 이런 갈림길이 있을 적에, 백성들이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도대체 나라라는 이 주권을, 나라라고 하는 이 어떤 정치하는 이 존재가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할 것이냐, 여기에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전돼가지고 국민들을 어쨌든 보살펴야 된다, 국민들 따뜻거린다, 요런 내용이 나오면서 복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이 복지를 딱 받아갖고는 복지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시간에 또 나와야 될 부분이라. 근데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복지가, 일본에서 복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제도를 먼저 도입했지만은 복지제도에 의해서 나라의 경제를 지금 딱 발목 잡힌 나라가 일본이라 하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를 지금 겁을 내고 있으면서 다른 것 같으면은 막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결론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갖고 다른 일본의 복지는 우리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응? 전 세계적으로 봐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지 말을 많이 하지만 다른 말은 막 나오면은 일본의 거 막 도용하려고 하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일본 말을 하지 않아요. 어디냐면 스웨덴 이야기라, 스웨덴. 응? 멀리 있는 스웨덴 이야기라 그래. 멀리 찾을 게 없다니까. 응? 멀리 찾을 게 없어요. 앞으로 이 이야기를 쭉 끝내면은 이 부분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복지 문제, 북한의 핵, 이 모든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응? 답을 이야기하는 공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슬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슬람. 응? 이슬람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버리다면 그것도 너무나 뜻밖의 할 거라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강의 시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54이 지금 나가는 이 제목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못하느냐 하는 그거 지금 찾아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을 넣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뜻밖의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슬람을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이슬람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슬람이 언제부터 넘어왔냐면 611년에 가야 되거든. 611년 마호메트가 선지자로 인정해달라 하고 이제 일어날 때가 611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지도를 그래서 가져왔어요. 여기. 어? 여기가 메카란데요. 메카. 마호메트. 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611년에 되어 있다니까. 요 시대가 언제 시대냐. 지금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이야기 하는 거하고는 전혀 떨어져 있는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때는 무엇을 갖고 이야기되면 그 다음 시간에 교황에 대한 이 교황이 다는 이 정치 내용이 요 611년에는 이슬람이 등장할 때 이때가 교황이 590년이잖아. 590년 교황 정치. 그러면 그림을 좀 그리지만 590년 여기가 1096년 그 다음에 1517년 그 다음에 여기 2017년 12년 이렇게 내 묶음 여기 1년이라 하면 이게 지금 연도가 500년이에요. 500년 계속 500년 단위로 보는 거예요. 500년을 가잖아. 5, 10, 15, 20 넘어오잖아요. 500년 단위. 611년 같으면 여기래. 여기 611년 바로 590년에 교황이 정치에 아주 깊게 관여되어지는 사건 그레고리우스 교황 1세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때에 그 교황이 다스려야 될 영역이나 이런 걸 공포를 해가지고 교황이 아주 굳건하게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 여기가 교황이 있는 이태리거든. 이태리 여기가 교황이 있는데 요 주변에 프랑크 제국 그 당시에 나오는 게 이제 프랑크 제국이잖아요. 프랑크 제국. 여기 프랑크 제국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예요. 그래 나중에 나온 게 독일에 나온 이 부분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 프랑크 제국 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프랑크 제국이 생길 때 힘을 얻을 때쯤에서 로마에 있는 교황이 이제는 교황권하고 프랑크 제국하고 안력 관계에서 프랑크 제국을 이제는 안수하는 왕을 안수하는 황제를 안수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황이 인정을 해야 황제가 수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게 590년이란 말이에요. 590년. 그레고리우스 황제 때 아주 교황 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11년에 되어지는 이 내용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냐면 요 전체가 로마 제국이에요. 요 전체가 이 스페인까지
지중해를 통해서 이 근처를 로마 제국이 다 장악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 제국의 변방에 지금 여기 메카 지역 여기에 이제는 이슬람이 움튼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교회하고 달랐다, 교회하고 같다, 교회로 받아들이자 이런 시각을 접근하는 이 부분에서 여기서 나온 에베소회가 있어요. 에베소회 에베소회라는 게 이쪽에 터키 있는데 이쪽 에베소 성경에 나온 에베소 있잖아요. 431년에 에베소에서 교리회의가 내렸을 적에 네스토리우스 파가 여기서 이단으로 지목을 단다. 이단으로. 이단이 아닌데 이단을 지목다. 지난번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쪽에 시리아 쪽에 요 안디옥 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이단으로 정제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그 길이 그 동쪽이잖아요. 동쪽으로. 이리 가면서 이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인도로 거쳐가지고 중국에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경교야, 경교. 중국의 경교. 여기 635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1년 사건이 635년 때까지 계속해서 동진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라도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개신교 이런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여기 와서까지도 635년인데 이때 와서도 658년인지 635년인지 이때 와서도 경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경교. 밝다, 빛이 있는 종교다, 교다 이래가지고 경교라고 불렀다. 중국에서. 이때 영향을 받아서 마호메트가 여기 지금 있는 지역에 그 당시에 있는 이 사산조 페르시아라 그래가지고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라는 조금 아주 흉측한, 지금으로 보면은 너무 이런 것도 종교를 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사술이 발달하고 사람을 속이면서 어떤 이 종교 행위가 그래도 인정이 되었던 페르시아 계통의 아주 이 화학 계통의 이런 게 많이 발달했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상한 현상을 막 일으키면서 사람을 쫙 빨아당겨서 현혹하는 그런 존재. 이게 국교였다네. 국교. 사산조 페르시아 요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큰 건설을 가졌던 국가였다는 게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제국에게. 근데 이거를 611년이라는 이슬람교라는 이 마호메트가 이걸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뒤집고 이 조로아스터교를 분쇄해버리고 이슬람교라는 자리를 이 자리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세력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가 터키 바로 여기 비잔틴이 있었는데 여기를 침략하니까 너무 세거든 그게. 동로마 제국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 바로 못 치고 이걸 이렇게 둘러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중에 611년에 일 나가지고 제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스페인까지.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이걸 막아줬지. 이슬람에. 안 그러면 이쪽으로 쑥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프랑스 제국이 없었으면은 그만큼 힘이 강했던 거예요. 사산조 다음에 클리프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힘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교황이 나왔다. 교황이 나오면서 이 공산에 관계돼가지고 이 공산이 도대체 교황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산하고 관계되어지는 교황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천주교라고 하는 이 천주교 오늘 가야 될 내용이 이제 지금 어디 가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와야 되는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요래 쭉 가면서 지금 천주교가 쭉 가다가 여기 와가지고 천주교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신교.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는 교황이 같이 갑니다. 교황이 가고 그 다음에 정치가 가는 거예요. 요 내용을 봐가지고 물론 여기 이제 종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 분명한 것은 드러난 것은 1517년을 통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이 종교가 넘어간 거예요. 개신교는 종교 분야만 들고 나온 거예요. 정치는 손댈 그게 안 되는 거지. 게임이 안 되니까. 교황이 워낙 구색에 딱 잡고 있으니까. 1517년에. 여기서 개신교가 나가는, 교황이 개신교 나가는 거 볼 때 이거는 하찮은 내용이었어요. 신경 안 써도 눌려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묵살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놔두자, 봐두자 하는 정도의 세력이었지. 이게 뭔가 대등한 어떤 지금처럼 천주교, 개신교 대등한 이런 어떤 대등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단지 개신교는 교황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어떤 흐름, 이거 자체를 끊으려고 하는 그거 자체를 인식하고 따로 나온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갖고 따로 나온 거라.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가 1945년 요 사건, 요 내용이 왜 기억이 되냐면 그때가 유엔이 결성이 되네요. 유엔이 국제연합 유엔이 결성되거든. 그리고 이때가 2차 대전이 끝나는 겁니다. 요 시점이 2차 대전 끝나는 시점을 우리는 뭐로 잡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여기 1933년 요 사건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을 미처 못 잊은 라테란 회의가 1929년이더라고요. 한 4년 정도 앞에. 요거는 1929년, 1933년 이 사건은 요 교황이 걸어가는 걸음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으로 봐야 되는 사건이다. 교황의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를 걸어가는데 정치로 해서 오는 이 교황의 걸음에 교황이 정치로 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종교하고 같이 가는 것. 요거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요 사인이란.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이 교황은 그대로 가더라도 종교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요. 종교에서 천주교가 별도로 나와야 될 시점을 1933년으로 잡자 하고 제가 그날 지난주에 소개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전도 못하는 내용이 뭔가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건데 교회의 사회의 부족을 할 때마다도 교회하고 사회관계에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간략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산이라는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내용 설명이 이 부분에서 부각이 되면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회로 하여금 교회를 이해시키는 부분 쪽으로 지금 이해가 들어가면서 설명이 들어가고 교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는 이제는 이 지도를 가진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전 인류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이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1933년에 나치스하고 교황하고의 그 정교자역을 맺은 그 사건, 그럼 그 앞에 4년 전에 있었던 이태리의 무솔리니하고 맺었던 라테란 회의, 라테란 조약, 이런 거 두 개가 굴투가 나온 거는 이제는 교황으로 하여금
오로지 정치 세력을만 집어여라. 천주교는 교황과 분리시켜라. 이런 내용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구조 속에 있는 교황이란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 내용을 잠깐 좀 부각을 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국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내용이 공산이라는 이 내용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한국하고 너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앞에 이 부분이 여기 봐봐요. 여기 러시아인데 여기 러시아고 여기 중국인데 여기 전부 다 새빨간데 북한도 당연히 새빨간데 이 남한 하나가 태평양을 뒤로 돌고 완전히 배수전하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 정치에서 딱 반공으로 나가죠. 유일하게. 이쪽은 전부 다 새빨개갖고 여기가 시뻘겋지 중국 새빨갛지 지도를 옛날 지도를 보면 그랬어요. 온전히 벌겋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만 몇몇 나라만 푸른 나라로 자유진영은 푸르게 표현했거든. 이 다른 거 다 새까만데 유일 극동에 대한민국만 파란색으로 남한 쪽만 반공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강조를 한 거예요. 요 부분하고 지금 요 교황과 관련해서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 개신교의 이 공산 자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이 위치하고 아주 중요한 그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교황이 나오면은 어차피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북한의 공산 정치에 대해서 우리 남한의 교회가 책임지자 하는 자세로 처음부터 이 21번 주제를 할 때 교회 사회에 부족할 때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마무리 부분도 여기서 요 교황을 통해서 남은 내용하고 우리 한국에서 위치하고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 돼요. 다시 이제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가 1914년입니다. 1914년. 1914년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1939년, 45년 전에 1939년이 2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 1914년이 1차 대전이 일어날 때 교황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그 부분이고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적에 교황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29년하고 39년, 33년 사이에 있었던 라테란회의라든지 나치스 정교조약 요거는 결정적으로 지도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를 한번 봐보면은 여기가 이태리거든. 여기가 독일이에요. 독일의 이태리의 라테란회의 땅을 교황이 안정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즉 보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태리 국가에서 보장한 거예요. 그거는 보장해 준 거거든. 보장을 받고 그 이태리 무솔리니하고 교황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태리하고 독일의 나치스에 이르는 나치스하고 33년에 또 조약을 맺어 나니까 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교황과의 이 독일과 나치스 이태리의 그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워낙에 프랑스나 이쪽에 있는 이 스페인 쪽은 어차피 교황 쪽이거든. 교황이 하작하면은 다 핀을 드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가 쫙 밀어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런 독일과 이태리가 2차 대전 때 전쟁을 일으키고 1914년에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이런 내용들이 교황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쪽에 자꾸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 설명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책에서는 조금 언급을 해놨지만 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2차 대전 후에요. 또 그러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그때 1945년 이후에만 30년, 40년 꽤 흘러오면서 여기 수많은 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서 내가 다척도 못해갖고 막 깨알같이 썼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요래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590년부터 시작되는 약 한 1900년까지 됐던 한 1400년 동안에 전부 다 교황과의 관계가 안 맺어져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있다니까. 정치적으로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날 쯤에서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느냐, 간단하게 보면 이태리에 있는 교황이 프랑스에서 보니까 이 프랑스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동맹을 맺어요. 또 이 프랑스하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또 3자 동맹을 맺어요. 그 다음에는 이 프랑스가 혼자서 제일 먼저 그 전에 영국하고 협약하기 전에 프랑스가 교황 정치에 대해서 그날의 프랑스는 옛날부터 교황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교황의 친정이라 할 정도로 이태리 사람들이 교황이 많이 나왔는데, 프랑스에 교황이 어느 날 언제부터 피신 가고 난 뒤부터는 프랑스 사람들이 교황이 많이 됐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교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가 마치 교황의 친정과 같았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프랑스가 어느 날 영국하고 동맹 맺고 러시아하고 동맹 맺기 전에 1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교황 정치에 대해서 정교 분리를 선언합니다. 정교 분리 법을 여기서 발효를 해버려요. 그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 협약하고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조약 맺는 거, 영국하고 같이 하는 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하는 거, 이게 뭐가 관계 있느냐? 아주 묘한 이 천주교 이 성당에 교황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방금 프랑스도 지금 정교 분리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정교 분리라는 건 교황 정치 손대지 마라 하는 그런 거 선포고, 영국은 어떠냐면은 벌써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적에 교황이 정치를 자기 나라에 영향 미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1517년 그때쯤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에 영국은 성당 형식인데, 천주교 형식인데, 단지 교황이 자기 나라에 침범해서 자기 나라의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황제를 세우라 안 하라, 이거 자체를 영국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성공회라는 거예요. 성공회. 교황과의 관계에서는 안 좋은 나라지, 안 좋은 나라. 영국은 항상 교황에 대해서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는 영국이라. 근데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불가침 조약, 서로 도와주는 조약. 근데 그걸 또 나중에 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맺은 게요. 응?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러시아는 또 어떤 관계냐 하면은 교황과의 관계에서 러시아는 정교회가 있어요. 교황하고 타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멀어진 나라가 1914년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전부 다 조약으로 다 맺어요. 이렇게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독일하고 이태리 관계는 어떻느냐? 이태리가 이때 독일이 이때 막 신성 로마 제국에 지금 거의 끝무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신성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뭐냐? 바로 교황을 정치적으로 항상 지지하는 그런 채널이 있던 거지.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 독일, 이태리, 이 두 나라가 일직선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태리는 어차피 교황편이고, 교황의 지지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도.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독일과 이태리가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리아가 있어. 오스트리아, 세계 요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구도가 전쟁이 안 날 수 없는 그 구도가 돼 있는 게 교황이 그 중심에 있다. 1914년에 요 정도 관계된 거, 이렇게 어느 정도 힌트만 가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개인이 그 당시에 있는 교황의 여러 가지 정향하고 어떤 그 사회적인 흐름을 확인해 봐야 돼요. 35분인데 지금. 그래 이제 넘어와야 돼요. 1945년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1945년, 1933년 요 내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온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전 인류가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가면 전부 다 치를 떨잖아요.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1차 대전 일어날 때 이게 1차 대전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다들. 전쟁 한 며칠 하면 끝낼 거다. 다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정세가 이런 알력관계가 쫙 돼 있는데 전쟁이 막상 나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게 서로 간에 알력이 있다가 오래된 어떤 누적된 여러 가지 골마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밑에 사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마지막 몰락, 이 터키 제국에 요 관계되었고 이 터키 제국이 이태리 편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넘어가는 거죠. 동맹국 편을 들다가 결국 나라가 나중에 패전국가 돼가지고 그런 역사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빨리 이제 하고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좀 급해서 그랬는데 그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심하게 뭐 딱 드러난 것이 않는 것은 1차 대전이 1914년 해가지고 1918년인가 1917년인가 거의 끝납니다. 이게 끝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1914년이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끝나는 이 부분하고 요게 1905년 1905년하고 1917년 요 끝나는 요 날짜에 이 해에 러시아에서요 공산혁명이랍니다. 공산혁명이에요. 러시아에서. 그게 이제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 독일하고 그런 알력관계가 막 나오고 공산주의 사상하고 공산주의는 벌써 18세기부터 공산주의 나오는 영향을 받아서 공산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부터 뿌려붙는지 공산이 말 나왔는지 그건 좀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게 확실히 드러난 것이 여기 1905년 그 다음에 1917년 결과적으로 여기가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요 1차 대전 끝나는 쯤에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뭐 러시아가 독일을 승리하지 못해 전쟁을 해갖고 못 이겼다나 해도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무튼요 이런 그런 걸 정부에 핑계를 대가지고 일어나는데 요것이 일어나고 난 뒤에 레닌이 그 다음에 교황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 재산을 전부 다 국가 재산으로 다 만들고 전부 다 사유지를 국유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교회 재산까지 다 들어가 버려. 이 공산이라는 게 공산. 사유 재산을 국유화시켜가지고 어떤 산업을 일으킨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정치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계라. 원래 공산은 그래가 되는 게 아닌데 재산을 국유화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 복지로 돌려주겠다. 이런 구조죠. 이렇게 될 때 1차, 2차 대전은 여기 1933년에 이 내용은 철저하게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히틀러하고 공산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대결을 여기서 요구하는 거예요. 히틀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방치가 돼가지고, 아까 뭐 설명했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히틀러하고 그 무솔리니 한 자체를 교황이 밀어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게 쏠린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교황의 정치가 590년부터 쭉 내려오던 교황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손을 들어주니까 다들 그쪽으로 쫙 편성되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국유화하기 위해서 교회 재산을 들여왔는데, 교황이 반발을 해서 소련을 향해서 이제는 이 히틀러하고 무솔리니를 딱 잡고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대상국가가 되니까, 이 공산국가가 볼 때는 교회가 주적이 된단 말이야. 주적이.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주적이 돼서, 이게 이제 어디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유럽이잖아요. 지금 유럽.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 여기서 막 찢고 볶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라 하는 이 나라에서 요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하고 관계를 대련된 시초가,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쪽에 있는 아메리카가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는 요도 그려야 되고 요 그려야 되거든. 요 대서양이니까 여기 그려도 대서양 중심으로 하면은 아메리카 여 그려야 되고, 태평양 중심으로 하면 아메리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태평양 중심으로 요 대서양이 있고 요 영국이 있는 거예요. 영국하고 요 독일하고 요래 있는 거예요. 연속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볼 적에는, 미국에는 우리가 알 때라도 1600년 이후로 넘어가는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거의 다 넘어갔거든. 그럼 영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청교도도 청교도냐면 1517년에는 개신교 쪽이지만은 영국 자체가 천주교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영국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쪽에서 일어나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손을 날랐고, 되도록이면 관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다가 나중에 1차 대전도 들어가고 2차 대전도 난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미국이라 하는 데는 이게 완전히 반공이죠. 반공. 미국은 미국은 반공으로 철저히. 인데 왜 반공이냐? 공산주의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혁명이라는 구조로 나오거든요. 혁명은 무엇을?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 공산주의가 혁명이란 말이 나왔느냐? 혁명이 안 되려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느냐 하면은, 이 교황을 떠나서는 정권을 못 잡는 거예요. 교황이 인정을 해야 정권이 허락되는 게 그 당시 사회니까, 그 교황의 힘을 무시하고 정권을 잡는 것이 혁명이라, 혁명 구조가 그런 거예요. 무조건 쿠데타 혁명 한다고 해서 이게 정권 바뀐다고 하는 이거는 나중에 나온 거고, 왜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왜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혁명이란 말이 나왔느냐?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리를 끊어버리고 독자적으로, 소위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 이런 그 농민 계급, 아주 적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니까 교황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정권이 창출되거든. 그래서 혁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중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중국이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를 들어올 때는 소련이 이미 공산화되고 난 뒤에 이 중국은 장개석, 그 다음에 모택동, 이미 장개석은 둘 다 그래요. 장개석이나 모택동이나 둘 다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 다. 장개석은 소련으로부터 공산화되어지는 부분에서 자금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소련으로부터. 근데 모택동이는 지원받는 게 아니고 장개석 정부를 뒤엎는 거예요. 뒤엎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공산이라, 공산. 이 장개석 모택동이는. 그 나중에 장개석이가 모택동이를 싫어하고 반공을 내세우는 거는 여기서 쫓겨났거든.
여기 타이완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여기 중국에 있다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다가, 모택동이가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이게 타이완으로 쫓겨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반공이라 하고 표징을 내걸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모택동의 싸움 자체를, 모택동이가 워낙 공산으로 해갖고 나오니까, 어차피 한쪽은 반대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협력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어떤 반공이라 하는 그 구호를 그렇지. 처음에는 장개석이도 공산주의 그 자금을 그대로, 소련으로도 자금을 그대로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도를 그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중국이라 한 나라는 유럽이 여기 있는데 가까워요. 바로 이 국경에서 바로.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지형이라, 지형. 중국을 싸고 있는 이 지형 자체가, 파미르 고원이라든지 텐산 산맥이라든지 알타이 산맥이 쫙 있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쫙 막혀 있죠. 이렇게 해서 빙 둘러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형적으로 유럽 사람도 오지 않고 중국 사람도 건너가지 않고, 그냥 가려봐야 밑으로 가든지 소련하고 관계되는데, 소련이 공산당이 되어 있으니까 중국이 택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내려오는 공산당을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끝내야 돼요. 정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공산주의에서 나와서 이름 자체가 공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전 인류 가운데서 교회라는 단어가 부상되는 시대고, 또 사회라는 단어가 부상되는 거고, 이 공산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지는 그 아주 중요한, 지금 아주 중심부에, 남한이면 남한, 북한이면 북한, 이 두 어떤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어떤 이 대치 상태가 전 세계 인류들 가운데서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것은 전 인류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이걸 계속 공산이라는 단어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붙잡는 게 아니고, 이제 공산이 왜 이것이 인류의 해답이냐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해야 지금 현재 있는 이 핵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안에 다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다 축약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처음에는 교회가 전도 못하는 걸 하려고 이걸 붙잡았다가 하면 할수록 단순하게 우리끼리 주고 받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전 인류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다. 70억 인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몇몇 사람들이 이걸 방향을 틀고 나갈 사람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없어요. 분명하지 않으면 말 못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나 어차피 한 번은 터뜨려야 되고, 교황 자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 알고, 이제는 그 길로 가버리고 천주교는 천주교로 떨어져야 되고, 개신교하고 이슬람교와 유대교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